자, 보시면 이 미적분의 개념 제가 수학2가 좀 약한 학생들도 따라올 수 있게 좀 만들어서 불필요한 문제들이 약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수학2 개념이 안 되는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해서 불필요한 문제가 있으면 과감하게 생략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알겠죠? 네, 생략된 문제, 제가 생략한 문제 여러분 스스로 답을 낼 수 있는 문제들이니까요. 네, 혹시 칸을 채우고 싶으시면 스스로 채워보시면 돼요. 별로 고민되지 않을 거예요. 알겠죠? 자, 수행 극한 먼저 보면 상대적으로 수행 극한 좀 쉬운 느낌이 들 거예요. 원래 이제 이전 교육 과정에서는 수열의 극한이 먼저고 그 다음에 함수의 극한을 배우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미 수학태에서 함수의 극한을 배웠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수열의 극한이 좀 쉬워지는 거죠. 아시겠죠? 네. 일단 무한수열의 정의가 뭐냐라고 하면 무한수열의 정의는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냥 항이 무한계인 수열인데요. 그거를 항이 그렇게 쓰지 않을 거고 어떻게 쓸 거냐면 함수적인 관점을 쓸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함수의 극한을 바탕으로 수열의 극한을 이해하려고 하거든요. 아시겠죠? 그래서 뭐라고 쓸 거냐면 정의역이 자연수 전체의 집합인 함수다. 이렇게 쓸 거예요. 좀 작은가요? 좀 키워줄게요. 정의역이 자연수 전체의 집합인 함수다. 라고 쓸 거고 기호로 쓰면 이렇게 쓰는 거죠. 자연수의 집합을 정의역으로 하고 뭐 공역은 실수가 될 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죠. 이때 fx가 아니고 fn 자연수가 독립변수니까 그죠? 그리고 이게 바로 뭐냐면 수열의 일반항 이게 되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자, 이걸 써보면 이제 우리가 뭘 생각할 수 있냐면 이걸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일반적인 함수는 특별한 조건이 없으면 대부분 실수 전체가 정의역이거든요. 그래서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던가요? 매끄러운 직선 혹은 곡선의 형태로 그려지죠. 근데 얘는 자연수의 집합이 정의역이기 때문에 연속적이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1일 때 얼마, 2일 때 얼마, 3일 때 얼마, 4일 때 얼마 이런 식이니까 점 이렇게 찍히는 불연속적인 그래프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1부터 시작해서 계속 값이 커지는 거지 반대로는 못 가요. 정수가 아니니까. 그러면 극한 자체가 일단 음의 무한대로 가는 극한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이해하시겠죠? 이해하시겠죠? 왜냐면 반대로 못 가니까. 그 다음에 양의 무한대로 가는 극한은 존재할 수 있겠죠. 그런데 특정한 상수로 접근하는, 즉 n이 a에 가까이 간다 이런 것도 존재할 수 없어요. 끊어져 있으니까. 제발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함수의 극한은 x가 양의 무한대로 갈 수도 있고 x가 음의 무한대로 갈 수도 있고 x가 특정한 상수에 접근할 수도 있는데 수의 극한은 n이 무조건 어디로 간다? 양의 무한대로 갑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좀 더 쉬워요. 확인 안 해보셔도 무조건 양의 무한대로 가거든요. 알겠죠? 예. 그렇다는 걸 무한수열의 정의만 써보고도 생각해낼 수 있겠네요. 그죠? 이제 수렴발산의 개념은 이미 알고 계시니까 자세히 설명하지 않을 건데 지금 그래프 보시면 어떻게 그려져요? 점점 찍히죠. 근데 이렇게 점점 찍히는 와중에도 지금 이 수열의 경향성이 어떠냐면 이 일에 점점 가까이 가고 있죠. 실제로 이 n을 무한히 키워도 이 일을 절대 넘어가지 못하는 경우에 이 수렴값이 되겠죠. 이해되시겠습니까? 이해되시겠어요? 네. 그래서 뭐 수렴한다는 얘기는 그냥 간단히 적겠습니다. n이 한없이 커질 때 an이 일정한 수 알파에 한없이 가까워지면 수열 an은 알파에 수렴한다 라고 볼 수 있고요. 기호로는 이렇게 쓰죠. 다 썼죠? 지금 기호 잘못 잘 안 보이나요? 좀 더 성의 있게 적겠습니다.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됐죠? 이런 거는 잘 보이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다음 문제 보시면 그 다음 거 밑에 봐봐요. 미리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어요? 하나는 n이 커짐에 따라서 점점 값이 커지고 있죠. 하나는 점점 값이 작아지고 있어요. 각각 뭔지 아실 거예요. 양의 무한대로 발산과 음의 무한대로 발산이죠. 맞습니까? 네.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제가 이거 함수의 극한할 때도 강조했었는데요. 수열이 발산한다라고 표현하려면 한없이 커지거나 혹은 한없이 작아진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시면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죠? 수열의 발산은 어떻게 표현하셔야 되냐면 그냥 수렴하지 않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n이 한없이 커질 때 수열이 수렴하지 않으면 이 수열은 발산한다 라고 표현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그냥 수렴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발산이라고 부릅니다. 뭐 나중에 발산 물어봤는데 뭐 값이 계속 커지거나 뭐 계속 작아지거나 있다는 얘기 하지 마세요. 알겠죠? 그냥 수렴하지 않으면 발산이에요. 알겠죠? 네. 여기선 특별히 발산한 종류 중에서 양의 무한도로의 발산과 음의 무한도로의 발산이 주어져 있고요. 얘가 AN이고 얘가 BN이니까 위의 상황은 N이 무한대로 할 때 AN의 경우에는 양의 무한대로 발산한다라고 쓸 수 있고요. BN의 경우에는 음의 무한대로 발산한다라고 쓸 수 있겠죠. 각각 양의 무한대로 발산 그리고 음의 무한대로 발산이다. 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자, 4번 보겠습니다. 다 적었죠? 빨리빨리 적어주세요. 바빠요. 4번 보겠습니다. 4번 보시면 n이 하나씩 커질 때 점이 이런 식으로 찍히는 거죠? 그죠? 혹시 파동을 배우셨나 모르겠는데 파동을 굳이 안 배워도 이 정도는 알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를 진폭이라고 해요. 아시나요? 네. 아니, 사인 커브 이미 배웠으니까 알 거 아니에요. 맞죠? 네. 그럼 얘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데 절대값이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죠. 네. 이 진동이라고 하는데 얘는 진폭이 일정한 상태에서 진동하는 거죠. 맞아요? 얘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데 절대값이 없는 커지죠. 그럼 진폭이 점점 커지면서 진동하는 거죠. 얘도 진동이고 얘도 진동인데 이 둘 다 뭐냐면 발산이에요. 왜 아까 제가 발산의 정의를 뭐라고 했죠? 수렴하지 않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발산의 정의를 수렴하지 않는 것. 근데 실제로 우리가 함수의 극한을 배웠지만 이런 함수의 극한을 잘 물어보진 않아요. 왜냐면 다항 함수는 진동하는 형태가 없거든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형태가. 그래서 함수의 극한만 공부하는 친구들은 아마 발산을 양의 무한대로 발산과 음의 무한대로 발산밖에 떠올리지 못할 수 있는데요. 그 점을 파고듭니다. 실제 수열 문제에서. 알겠죠? 그래서 어떤 명제가 틀렸다는 걸 보여야 돼요. 수열이 수렴한다 그랬는데 이게 수렴 안 한다는 걸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때 발레를 우리가 떠올리는 게 양의 무한대로 발산과 음의 무한대로 발산을 떠올리는데 대부분 어려운 보기일수록 뭐냐면 진동입니다. 알겠죠? 아, 진동한 상황일 수도 있겠는데 이 생각을 하시면 맞출 수 있는데 자꾸 뭐 AN은 N이다. AN은 N제곱이다. 이렇게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는 걸 자꾸 예로 드니까 계속 그 명제가 맞는 말처럼 느껴져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진동도 발산의 한 종류니까 만약에 내가 어떤 수를 발산하는 걸 보이고 싶어요. 그러면 진동을 발레로 사용할 수 있음을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알겠죠?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알겠죠? 이거 못 돌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진폭이 일정하면서 발산하죠. 아니, 진동하죠? 발산이기도 하고요. 진폭이 점점 커지면서 진동하죠? 그런데 진폭이 점점 작아지면서 진동하는 건 발산이 아닙니다. 얘는 진폭이 점점 작아지면서 발산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 수렴하겠죠. 이해돼요? 아니, 이해되시냐고요? 만약에 수열이 이런 식이면 결과적으로 무한까지 보내보면 어떻게 돼요? 이제 하겠죠. 맞아요? 네. 그래서 진폭이 점점 줄어드는 건 발산이 아니고 수렴이다 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얘도 정의 적어보면 n이 한없이 커질 때 AN이 CN, DN 써있으니까 일반항이라고 합시다. 일반항이 수렴하지도 않고 양의 무한대나 음의 무한대로 발산하지도 않는 경우, 이 경우 수열이 진동한다. 합니다. 이 진동한다는 묘사하기 좀 힘들어서 어차피 이제 수열의 극한은 경우의 수가 이것밖에 없다는 거죠. 수렴 아니면 발산이에요. 근데 발산 중에서는 양의 무한대로 발산, 음의 무한대로 발산 아니면 진동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나머지 세 개의 상황이 다 아니면 진동이야 이렇게 그냥 표현을 해버린 건데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리고 절대 뭘 잊으시면 안 되냐면 이 진동은 발산의 한 종류입니다. 그러니까 머릿속에 발산하면 세 가지가 떠올라요. 두 가지가 떠올리면 안 돼요. 1번 양의 무한대로 발산, 2번 음의 무한대로 발산, 3번 진동.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얘가 발산이라는 거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수열을 발산하는 경우에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할 때 an은 발산 이렇게 안 써요. 그냥 수열 an은 발산, 진동한다 이렇게 써요. 진동하는 경우에는 알겠죠? 양의 무한대나 음의 무한대는 식으로 좀 쓰는데요. 얘는 식으로 잘 쓰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고요. 방금 제가 얘기한 내용 여기 있습니다. 이거 잊어버리지 마세요. 알겠죠? 진동도 발산의 한 종류이다. 잊어버리지 마시고. 그 다음에 5번은 극한 확정이니까요. 여러분들한테 아주 쉬운 얘기죠. 무한대는 실수가 아니다. 수가 한없이 커진 상태를 알고 계시죠? 그죠? 무한대보다 상수는 0 된다는 거 알고 있죠? 상수분의 무한대는 상수가 양수인 경우에 양의 무한대가 되고요. 상수가 음수이면 음의 무한대가 되는 거 다 알고 있고요. 무한대에서 어떤 큰 상수를 빼더라도 여전히 무한대고요. 무한대에다가 아무리 큰 상수를 더해도 여전히 무한대입니다. 무한대와 무한대를 더하면 무한대입니다. 무한대 플러스 무한대는 확정형이다. 이런 얘기 잘 했었죠? 그죠? 네, 그 다음에 상수, 양의 상수를 곱하게 되면 여전히 무한대가 되겠죠. 지금 보시면 그때그때 다르다라고 써있으니까 지금 얘가 부정형일 텐데 이거밖에 없어요 선생님? 예, 이거밖에 없습니다. 좋죠? 좋죠? 함수의 극한은 부정형이 몇 개 있었죠? 4개. 무한대분의 무한대,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0분의 0, 0 곱하기 무한대 이렇게 4개 있었죠? 근데 수열의 극한은 부정형도 2개밖에 없어요. 무한대분의 무한대하고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밖에 없습니다. 아시겠죠? 근데 풀이 방법은 벌써 다 떠오르죠? 무한대분의 무한대 어떻게 푼다고요? 수렴하게 만들어야 되니까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분모 분자를 나누어서 근호가 있으면 근호밖에 최고차항으로 분모 분자를 나누어서 수렴하게 만들어서 극한값 성질 쓰면 되죠?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는요? 다항식의 경우에 최고차항으로 묶어내고 근호가 있는 경우에 뭐예요? 마이너스 때문에 부정형이다. 이거 이용해서 분모를 1로 보고 비교제를 시도하면 무한대 플러스 무한대로 바뀌면서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이 되거든요. 아시겠죠? 네. 기억 안 나시면 뒤에 예제 보시면 아마 기억날 거예요. 넘어갑니다. 6번. 모든 것을 고르시오. 너무 쉬운 거죠. AN이 무한대로 가는데 AN에다 1 더해도 당연히 무한대로 가겠죠. 당연한 얘기입니다. 이거 무한대에다 상수 더하면 무한대다 라는 얘기니까. 니은 AN이 알파로 수렴할 때 AN 더하기 1이 알파로 수렴한다. 얘가 알파로 수렴했다. 근데 실제로 이게 n이 아니잖아요. n이 지금 무한대로 가는 거니까. 그럼 n 더하기 1도 n이 아니죠. n 더하기 1이 아니죠. n이 무한대로 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무한대 더하기 1인 거죠. 그러면 얘랑은 사실 의미가 같습니다. 그럼 얘도 알파여야 되죠. 디귿 멍멍 소리 들리네요. 그죠? 네.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는 0으로 확정할 수 없습니다. 부정형은 어떻게 된다고 했죠, 쌤이? 식이 주어져야만 판단할 수 있다고 했죠? 식이 주어져야만. 그죠? 만약에 AN이 n이고 BN이 n-1이다. 그러면 A형과 Bn의 극한은 다 어디로 와요? 양의 무한대를 발산하죠. 근데 AN에서 BN을 빼보시면 1밖에 안 남기 때문에 n과 관계없이 이 수열은 1로 수렴하게 되겠죠? 그죠? 네, 이런 식으로 발레를 잡으시면 될 거고요.
뒷장 보겠습니다. 무한수열의 극한에 대한 기본 성질인데 이거 극한값의 성질이거든요. 네, 다들 잘 아시겠지만 이거 워낙 중요한 내용이니까 한 번만 써봅시다. 알겠죠? 극한값의 성질은 우리가 외워서 사용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왜 그러냐고 절대 묻지 않는다고 했어요. 두 가지를 물어보죠. 뭐 언제 쓸 수 있냐, 그 다음에 극한값의 성질 4번은 분모가 0일 때는 성립하지 않는데 알고 있냐, 이거 두 가지 물어봅니다. 그 내용을 좀 상기하면서 적어봅니다. 무한수열 AN과 BN이 수렴하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수렴할 때만 극한값 성질을 쓸 수 있습니다. 그 극한값을 각각 알파와 베타라고 할 때 이 이하의 내용은 여러분도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뭐였죠? 상수배의 극한은 극한의 상수배이다. 기억납니까? 그죠? 두 번째는 합차의 극한은 극한의 합차이다. 아시죠? 세 번째는 곱의 극한은 극한의 곱이다. 네 번째는 몫의 극한은 극한의 몫이다. 이거였죠? 사 번 성질에서 이거 잘 물어보거든요. BN이 0이 안 돼 되고요. 그 다음에 베타도 0이 안 돼야만 이걸 쓸 수 있고요. 저 4번에 단 저게 없는 상태로 저거 쓴 다음에 맞냐? 라고 물어보면 틀렸다라고 하셔야 돼요. 알겠죠? 수렴한다는 얘기가 있어도 틀린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아마 다 잘 아는 내용일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넘어가겠습니다. 극한을 계산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 뭐였어요? 극한값의 성질을 언제만 쓸 수 있죠? 수렴할 때만 쓸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극한을 계산해야 되는 식에서 발산한 애들이 있으면 안 되죠. 전부 다 수렴하게 만들어줘야 되죠. 그죠? 최소 한 개까지는 가능하긴 한데 여튼 최대한 수렴하게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그냥 이렇게만 쓰겠습니다. 발산하는 수열끼리의 연산을 수렴하는 수열끼리의 연산으로 고치시면 되고요. 사실 이 내용이 간단하지만 가장 중요한 내용인 게 이것만 알아도 극한 문제의 최하 80%는 풀 수 있거든요. 그냥 발산하는 애들, 수렴하는 애들로 고친다. 이것만 알고 있어도. 알겠죠? 네. 그래서 중요한 내용이니까 잊지 마시고, 문제는 보시면 알겠지만 그냥 보자마자 답이 나올 거예요. 우리가 이미 함수 극한을 배웠기 때문에. 함수하고 동일하거든요. 1번 답 뭐예요? 3분의 2죠. 2번 답 뭐예요? 양의 무한대로 발산이죠. 3번 답 뭐예요? 0이죠. 알아요? 몰라요? 이거 풀이 과정 안 써도 되죠? 분모 분자를 n제곱으로 나누면 되니까 2번은 분모 분자를 n으로 나누면 되고 3번은 분모 분자를 n 세제곱으로 나누면 되고. 맞아요? 맞아? 네, 풀이 안 쓰겠습니다. 이거 넘어가고요. 그 다음 뭐 로그 있다고 뭐 다 되겠습니까? 로그의 성질 이용하시면 이렇게 됩니까? 그죠? 이것 자체의 극한이 뭐예요? 1이죠? 로그 1은 0이니까 0 되겠네요. 됐죠? 네. 굳이 이런 거 해봐야 여러분들 잠만 올 것 같습니다. 10번 간단히 정리할 수 있다. 이거 정리 안 할게요. 이 내용 알고 계시죠? 분모의 차수가 분자의 차수가 크면 0으로 수렴하고 차수가 같으면 최고 차이 개수입이 극한값이고
분자의 차수가 분모의 차수보다 크면, 그러니까 분모의 차수가 분자의 차수보다 작으면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를 발산하게 되죠. 그죠? 네, 안 쓸게요. 11번. 수원에서 수요 열심히 공부하셨죠? 수원에서 수요 공부 열심히 하셨죠? 1번 보고 선생님 3차보다 2차예요. 0이에요. 이런 또라이 같은 얘기 하시면 안 됩니다. 알겠죠? 네. 위에 분자의 합 구해보면 얼마예요?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합 구해보면 얼마죠?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저게 2차처럼 보이면 문제가 있는 건데 저게 실제 n개 항이기 때문에 차수 하나 더 늘어나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3차인 거예요. 3차분의 3차니까 사실 이 식은 예쁘게 적어주면 이런 식으로 적게 되겠고요. 그러면 최고차의 계수의 비는 6분의 2니까 3분의 1 이게 극한값이겠네요. 타당하죠? 타당하죠? 제가 여러분들 수열을 지도하지 않아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 잘 모르거든요. 잘 모르니까 혹시 제가 수열 문제를 다룬 데 있어서 내가 잘 모르는 내용을 얘기하는 것 같다 이러면 꼭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알겠죠? 알았죠? 네. 자, 2번 보겠습니다. 2번은 합 구해보면 분자의 합은 뭐가 되죠? 분자의 합 뭐 돼요? 인접한 두 자연수의 합이잖아요. 뭐예요? 3분의 nn 플러스 n 플러스 2인가요? 맞아? 네. 그 다음에 분모는 자연수 합이 있으니까 2분의 nn 플러스 1인데 이게 어차피 분모였으니까 nn 플러스 1분의 2가 되겠네요. 요 내용을 정리하면 3n 제곱 n 플러스 1분의 2n n 플러스 1 n 플러스 2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극한값은 3분의 2겠네요. 동의하시겠죠? 자, 두 번째 넘어갑니다. 두 장은 해놓고 쉬어야 돼요. 쉬는 시간 못 줍니다. 알겠죠? 이제 기본적으로 수업 들어오면 두 장은 나가야 쉰다 이 생각하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자, 극한 구하는데 금방 합니다 이거.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죠? 맞냐?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가 부정형인 이유는 누구 때문이라고? 마이너스 때문이라고. 그래서 마이너스를 없애기 위해서 이거의 분모를 1로 보고 분모 분자에 저거의 켤레를 곱할 거예요. 분모가 뭐 되죠? 2 되지 않습니까? 아니다. 정신 나갔구나. 죄송합니다. 분자가 2 되죠? 네. 분모가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이렇게요. 죄송합니다. 그럼 어디 돼요, 이거? 0 되죠? 분자는 상수인데 분모는 계속 커지니까 0 되죠? 네. 다음 2번 보겠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마이너스 있네요. 마이너스 없애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도 분모 1로 보고 유리화 시도하시면 분자는 n 되고요. 분모는 n제곱 플러스 n 될 겁니다. 얼마예요? 2분의 1 되겠죠? 동의하시죠? 네. 그 다음 3번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거 그냥 마이너스 무한대는 거 이제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차피 당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을 배웠는데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3차 함수인데요. 3차 함수인데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자연수 단위로 점이 찍히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3차 함수 개형하고 모양이 비슷하게 생긴 점이 그냥 찍혀있을 뿐이에요. 아시겠죠? 물론 정의역은 자연수에만 찍히고요. 근데 어쨌거나 n을 무한대로 보내시면 얘가 음의 무한대로 발산하는 거 3차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을 아니까 알고 있죠? 근데 이렇게 풀이하기도 합니다. 이제 극한값 성질 이용한 풀이를 보면 얘를 n 세제곱으로 묶어요. 그러면 n 세제곱분의 2 더하기 n분의 3 빼기 1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이 상태가 되면 얘 0되고 얘 0되고 얘 마이너스 1이죠? 얘는 양의 무한대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 곱하기 양의 무한대니까 마이너스 무한대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아시겠죠? 네, 넘어갑니다. 뭐 이런 건 너무 쉬운 얘기인데 여러분 다 문제 풀어가지고 풀 줄 알아서 그죠? 자, 이게 받은 계산이냐? 라고 물어봤는데 틀렸죠? 틀렸지?
나 어디가 틀렸어? 몇 번째 등호가 틀렸어요? 세 번째가 틀렸어요? 아니야, 첫 번째부터 틀렸어. 승현아, 왜 틀렸어? 첫 번째 등호. 네? 맞아요, 맞아요. 예. 지금 보시면 제가 수렴합니까? 아니에요. 이거 1차원, 2차 양의 모드를 발산하죠? 이것도 1차원, 2차에서 양의 모드를 발산하죠? 그럼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잖아요. 근데 이거 뭐 하고 있어요?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그러니까 얘도 발산하고 얘도 발산하는데 극한값 성질을 적용하고 있죠. 이러면 안 된다고 했어요. 알겠죠? 예. 그래서 얘는 그냥 첫 번째 등호부터 틀렸기 때문에 이것도 이미 틀렸기 때문에 이 아이 계산은 다 쓰레기예요. 알겠죠? 예. 틀린 이유를 서술형에서 물어볼 수 있거든요. 그럼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발산하는, 왜 이렇게 오늘따라 이렇게 두꺼운 거 같지? 발산하는 수열의 연산에 대하여 극한값의 성질을 적용했기 때문에 틀린 계산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바르게 계산하라고 했는데 지금 바르게 계산하는 방법은 이거죠. 이거를 나눌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냥 한꺼번에 계산한다는 얘기죠. 그럼 우리 선택은 뭐밖에 안 남았어요? 그냥 통분하는 것밖에 안 남았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저걸 그냥 통분합니다. 바른 계산은. 통분을 해보시면 분모는 n 곱하기 n 플러스 1 될 거고요. 분자는 n 플러스 1의 세제곱 마이너스 n 세제곱인데 n 세제곱 빠지면 결국은 2차보다 2차 되는 거죠? 그죠? 네. 극한값은 얼마 나오겠어요? 3 나오겠네요. 이렇게 푸는 게 맞는 계산이고요. 다음, 이런 것도 함수 여기까지 많이 해가지고 틀릴 내용이 아니에요. 이것도 뭐 틀렸는지 아시겠죠? 뭐 틀렸는지 아시겠죠? 아, 뭐 틀렸어? 여기? 여기요? 이것도 틀렸죠? 그냥 이거부터 틀렸습니다. 알겠죠? 아, 그렇잖아. 왜요? 문제 어디에도 AN이 수렴한다는 말이 없어요. 그죠? 그럼 AN이 수렴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니까 이게 수렴하는지 안 하는지 몰라요. 그러면 몫의 극한을 각각의 극한을 몫이다 이렇게 계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이거 자체가 이미 틀렸어요. 알겠죠? 근데 우연찮게도 이거 답은 맞습니다. 답은 맞는데 서술형에서 이딴 식으로 쓰시면 점수 안 줍니다. 알겠죠? 알겠죠? 점수 아예 안 줘요. 답은 맞더라도. 이게 어떻게 풀어야 맞냐면 AN의 수렴 조건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AN의 수렴 조건이 없으므로 옳은 계산이 아닙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맞게 풀려면 어떻게 푸냐? 근데 항상 기본적으로 극한값은요 수렴하는 수열을 가지고 수렴하는 함수를 가지고 해야 되거든요. 그럼 A는 수렴 조건이 없습니다. 그럼 수렴하는 게 아예 없습니까? 수렴하는 게 아예 없냐고요? 있죠. 누가 수렴해요? 얘가 수렴하죠? 그죠? 그래서 저 수렴하는 저 아이를 이걸 BN이라고 잡으면 우리는 이걸 아는 거죠. 맞습니까? 우리가 AN의 극한을 구하고 싶으니까 이거를 최대한 BN으로 표현하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다고 하면 이제 여기 있는 B에는 수렴한 나이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리미트
n 무한대로 할 때 an은 2-2분의 1 분의 2분의 5 마이너스 2분의 5 마이너스 1 이렇게 해서 1이다. 답 똑같죠? 근데 저거 풀이 완전 틀린 풀이에요. 이렇게 풀어야 돼요. 아시겠죠? 근데 이런 풀이를 적용하면 문제 풀이가 빠질 때가 있어요. 언제 하시면 되냐면 수렴한다는 말이 있거나 아니면 수렴한다는 말이 없는데 문제가 객관식이에요. 근데 답이 1번 1, 2번 2, 3번 3, 4번 4, 5번 5 이렇게 유한 확정값밖에 객관식 보기 없어요. 그러면 객관식 선지에서 이미 수렴한다는 힌트를 준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런 경우에는 이 풀이 이용하시면 더 빠르고 좋아요. 알겠죠? 객관식 선지가 뭐 발산한다 이런 말이 없이 다 숫자로만 나와 있잖아요. 그럼 사실은 A는 수렴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아시겠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극한의 대소관계에 관한 성질 다 아는 내용이니까 그냥 간단하게 적고만 넘어갈게요. AN도 수렴하고 BN도 수렴할 때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AN이 BN보다 일방적으로 작거나 같은 거죠. 당연히 그러면 알파는 베타보다 작거나 같겠죠. 이게 너무 당연한 얘기라서 딱 설명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네. 아니 말고 이때 합시다. 이때 요거만 좀 주의해 주시고 함수의 극한 얘기할 때 설명했습니다. 속도는 느리지만 목적지는 같다 얘기했죠. 예, 일방적으로 어떤 수열이 다른 수열보다 항상 작은 상태여도 그 극한은 같을 수 있습니다. 이해하시죠? 예. 대표적으로 n분의 1과 n분의 2 둘 다 극한 얼마예요? 0이죠? 예. 다음 4번 극한의 대소관계에 관한 성질 2번은 뭐냐면 샌드위치형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도 그냥 한번 써서 그냥 정리만 한번 하죠. 극한 되게 오랜만에 하니까요. 이거 알고 계시죠? 그 다음에 위에서 배운 내용이 있기 때문에 여기 등호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아시죠? 그죠? 네, 등호 있어도 되고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없어도 세 개의 극한이 다 동일할 수 있는 거죠.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도 되죠? 자, 5번입니다. 이거 이용해서 얘의 극한 구해라. 아주 쉬운 얘기죠. sin n세타라는 놈은 n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이런 범위에서 존재할 겁니다. 그럼 n분의 sin n세타라는 놈은 마이너스 n분의 1과 n분의 1 사이에 존재하겠죠. 이때 n이 무한대로 갈 때 마이너스 n분의 1이든 n분의 1이든 이 값은 둘 다 0으로 수렴하니까 그럼 가운데 끼어있는 n분의 sin n세타 역시 0으로 수렴할 것이다. 이렇게 풀어낼 수 있죠. 그러니까 극한을 구하는 방법이 일단 기본적으로 극한값의 성질 그리고 샌드위치 정리 이렇게 두 개 있는 겁니다. 알겠죠? 근데 샌드위치 정리를 쓰려면요 어쨌거나 뭐를 할 줄 알아야 되냐면 이렇게 범위 추정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맞아요? 네. 이거 아니면 뭐 가우스 나오겠죠. 근데 가우스 범위 추정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맞아요? 네. 6번도 사실은 이제 범위 추정을 하는 얘기인데요. 6번도 이걸 뭐 축처럼 복잡하게 풀 수도 있습니다만 좀 간단하게 가죠. 여기서는 알겠죠? 네. 이게 지금 부등식 형태이긴 한데 아무튼 약간 점화식의 느낌이죠. 맞아요? 이걸 an 플러스 1에 대해 정리를 해보면
n이 자연수니까 부등호의 방향 바뀌지 않고요. 이게 되겠습니까? 맞아요? 그러면 얘는 항상 0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은 값이죠. 자연수 n에 관계없이. 동의하냐 못하냐? 동의하시죠? 그럼 a,n에다가 0과 1 사이의 값을 곱하게 되면 이 값이 어떻게 됩니까? 줄어들죠. a,n 양수라고 간주했을 때. 양수가 나와있네요. 그죠? a,n 양수니까 줄어들죠. 그러면 가면 갈수록 이 수율은 줄어드는 아이죠. 제 말 맞아요? 맞아요. 근데 양인 상태를 유지해야 되죠. 그러니까 AN의 극한은 얼마겠냐? 그러니까 AN의 극한은 얼마겠냐고. 다시 얘기합니다. AN이 뭐가 됐든지 간에 0과 1 사이 값을 곱하면 값이 줄어들잖아요. 그럼 그 다음 항은 AN보다 크게 작다는 얘기잖아. 그럼 AN이 점점 크기가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작아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근데 계속 작아질 수 없어요. 왜? AN은 양인 상태를 유지해야 되니까. 그럼 AN의 극한은 얼마겠냐고? 1이에요? 0 아니에요? 0이잖아요. 0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자, 여기서 저는 이 두 가지를 보고 얘하고 이 두 가지를 보고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0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혹시 이런 생각이 안 드는 친구들은 뭘 해보셔도 되냐면 이거 해가지고 축차 대입을 시도해 보셔도 됩니다. 여기에다가 n에다 1부터 n-까지 대입해서 변명 곱해볼게요. 알겠죠? 그러면 2a2는 a1보다 작거나 같고 3a3는 2a2보다 작거나 같고 이런 식으로 가서 nan은 n-1, an-1보다 작거나 같고요. 이걸 싸그리 곱해보죠. 그럼 이런 식으로 약분될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네, 그래서 남은 게 뭐밖에 없냐면 nan이 a1보다 작다 이거밖에 없어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근데 문제에서 a는 0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an은 지금 0보다 큰 상태고요. 얘를 정리해봐야 n분의 a1보다 작은 상태일 거란 말이죠. 그죠? 이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a1 구해보시면 어차피 0이거든요. 그러니까 a의 극한 역시 0이다라는 거죠. 이거 근데 굳이 축차대까지 오지 않아도 그냥 이 상태에서 생각나야 돼요. 알겠죠? 양수인데 점점 작아진다고? 그럼 0은 수렴하네. 이렇게. 알았습니까? 이해하시겠죠? 네. 그러면 어차피 얘들 0으로 가니까 이 값은 뭐겠어? 3분의 2겠죠? 이 0,0이니까. 네. 그래서 얘의 값은 그냥 3분의 2가 되겠습니다. 넘어갑니다. 덜 적었나요? 다 적었나요? 넘어갈게요. 자, 두 수열 AN, BN의 일반항이 다음과 같을 때 얘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건 뭐 별거 아니네요. AN 정리해볼게요. AN은 2분의 1 곱하기 3분의 2 곱하기 4분의 3 곱하기 이렇게 가서 n분의 n-1인데요 어차피 이런 식으로 약분되죠. A는 그냥 n분의 1이군요. 네. 별거 아닌 수열을 복잡하게 써놓은 거고요. B에는 뭐예요? B에는 뭐냐? B는 홀수의 합이잖아. 홀수의 합은 뭐의 제곱? 개수의 제곱. 고맙습니다. 그럼 B는 n제곱일 겁니다. 그죠? 네. 그러니까 뭐 별거 없죠 이거는. 문제에서 물어본 거 여기다 집어넣으시면 쉽게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럼 극한은 2차보다 2차니까 얼마 나와요? 2 나오겠네요. 넘어가겠습니다. 8번. 8번은 지금 분수함수가 나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분수함수의 식을 이용해서 뭘 준 거냐면 저만식 준 겁니다. 그렇잖아요?
x1을 대입하면 그 다음 항이 얻어지고 x2를 대입하면 그 다음 항이 얻어지고 이런 얘기니까 사실 얘가 뭐냐면 점화식인 거죠. 맞아요, 맞아요. 맞죠? 맞죠? 그러니까 이 식을 어떻게 쓸 수 있냐면 xn 플러스 1은 xn 플러스 1분의 xn이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쓸 수 있죠. 동의하시죠? 그렇잖아요. x1은 나와있지만 x2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얘가 x3다 이런 얘기잖아요. x4를 집어넣으면 얘가 x5다 이런 얘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xn을 집어넣으면 xn 플러스 1이죠. 점화식이거든요. 이 점화식 어떻게 풀죠? 이 점화식 어떻게 풀죠? 이 점화식 어떻게 푸냐고. 여러분, 이 점화식을 어떻게 푸는지 여쭙습니다. 이제 수열의 극한이 나오니까 점화식의 풀이가 조금 문제 나올 거예요. 점화식 못하시면 안 돼요. 알겠죠? 수열을 심한 내용이니까. 알았니? 이거 엄청 쉬운 점화식이잖아요. 야, 점화식을 해석하는 기본 패턴은 뭐냐면 이게 인접한 두 항사의 관계식이죠. 그러면 얘를 두 개의 항으로 분리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두 개의 항으로 분리가 되냐 안 되냐? 되냐고 안 되냐고? 안 되죠? 어떻게 하면 분리가 될 것 같냐? 네? 네? 역수요? 네, 맞아요. 항별 역수치예요. 그럼 이항 분리가 되죠. 그러니까 분리한다 이걸 좀 생각하라고. 알겠지? 역술치한다 외우지 말고 항을 분리한다 이걸 기억해야 나중에 기억이 날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xn 플러스 1분의 1은 xn분의 xn 플러스 1 이게 될 거고, 그럼 이건 xn분의 1 더하기 1이잖아요. 맞아요? 그럼 얘를 n번째 항, 얘를 n 플러스 1번째 항으로 보면 이거 결국 뭐예요? 등차수열이에요. 공차가 1인 등차수열. 근데 역수의 수열이 등차수열이면 이거 무슨 수열이라고 부르죠? 감사합니다. 알겠죠? 사실 조화수열이군요. 맞아요? 근데 물론 조화수열인 거 몰라도 문제 풀 수 있습니다. 알겠죠? 네. 역수가 등차수열이니까 그럼 xn분의 1은 뭐겠냐면 n으로 시작하겠죠. 공차가 1인 등차수열이니까. 그죠? 근데 1 넣었을 때 10분의 1 나와야 되죠? 1 넣어서 10분의 1 나오려면 마이너스 10분의 9 이게 되겠네요. 타당합니까? 네. 따라서 xn은 10n 마이너스 9분의 10 이게 될 거고요. n이 무한대로 갈 때 nxn을 구하시오. 이러면 1 되겠네. 됐습니까? 그죠? 어려운 거 없죠? 그래서 수열에 관한 문제를 이렇게 함수하고 연동지어서 낼 수 있습니다. 알겠죠? 어차피 자연수만 추적하면 되니까. 점점이 그래프 찍는 건 힘드니까 여러분들 실선으로 그래프를 그리고 어차피 점점이 놓여져 있다 이 생각하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죠. 네, 그런 상태인 거고요. 9번 봐볼게요. 야, 이거 일반항 구할 수 있냐? 얘들아, 이게 점화식이야. 이거 일반항 구할 수 있어요? 난 점화식 진짜 잘한다. 일반항 구할 수 있겠어요? 아니, 대답 좀 하라고. 있겠어요? 저는 없겠습니다. 근데 이제 모르겠어요. 이것도 점화 일반항을 구하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없거나 아주 어렵죠. 그러니까 점화식을 주고 일반항을 구하는 문제인지 그렇지 않은 문제인지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구분하는 기준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점화식에 대한 좀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왜 내가 못 풀겠지? 이거 점화식을 구하는 게 아닌가 보다 이렇게 접근할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내가 딱 못 풀겠는데 난 점화식을 못하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내가 웬만한 점화식에서 다 일반항을 구할 수 있는데 이거 잘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면 이거 점화식을 구하는 게 아닌가 보다 라는 거고요. 아까 위에서 어떻게 썼냐면 함수의 그래프와 점화식을 동일하게 생각할 수 있었죠. 보이세요? 이걸 점화식으로 사용했잖아요. 맞습니까? 그럼 점화식을 거꾸로 함수의 그래프로 쓸 수도 있겠네요. 그죠? 다음 항이 누구였냐면 fx였어요. 그죠? 그러면
이게 지금 다음항이니까 얘를 뭐라고 볼 수 있어요? fx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얘를 보고 fx는 루트 2 플러스 x라는 얘기구나 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거 무리함수잖아요. 그죠? 자, 이 무리함수 그래프 그려볼게요. 왜 이렇게 배가 고프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합시다. 알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점화식을 이용해서 수열의 항을 제너레이팅 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y는 x가 꼭 필요해요. y는 x를 그려주세요. 알았죠? a1이 지금 2D라고 했어요. 그럼 2D 어딘가에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뭐 여기가 2D라고 합시다. 근데 잘 보셔야 돼요. 여기가 1이라고 하면 요거의 함수값이 이게 그 다음 항이겠죠. 이걸 제가 편의상 A2라고 할게요. 알겠죠? 근데 A2를 다시 집어넣으면 A3가 나오잖아요. 그럼 A2를 다시 집어넣으려면 A2를 X로 옮겨야 되는데 이거 X로 옮기기 위해서 뭐가 있는 거예요? Y는 X가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얘가 이렇게 갑니다. 여기가 A2가 되겠죠? 이 A2를 다시 집어넣으면 여기가 A3가 되겠죠? 맞아요? A3를 다시 X로 옮기면 여기가 A3가 되겠죠? 이걸 다시 집어넣으면 한 이쯤이 A4가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점점 어디로 접근하는 것 같냐면 왠지 이 점으로 접근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맞아요. 예. 이거는 이제 x는 루트 x 플러스 2 이거 제곱해가지고요. 방정식 풀어내면 x가 마이라고 2 나오는데 이건 아니겠죠? 그래서 여기 이 점의 좌표가 2,2거든요. 알겠죠? 즉 y 값이 2를 향해 접근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근데 이제 이런 반론을 제기할 수도 있죠. 선생님, 이게 이 점을 넘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넘어갈 수도 있죠. 그잖아. 그럼 넘어갔다고 가정해 볼게요. 넘어갔다고 가정하고 여기에 AN이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럼 이걸 이쪽으로 가지고 오면 이쯤이 AN 플러스 1 될 겁니다. 맞죠? 얘를 다시 X로 옮겨보면 여기가 AN 플러스 1 될 거예요. 이걸 다시 집어넣어 보면 이쯤이 AN 플러스 2가 될 겁니다. 이쪽엔 점점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고 있죠? 이쪽에서 점점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이 값을 수렴할 수밖에 없다. 이런 결론을 낼 수 있죠. 이해됩니까? 네. 그래서 n이 무한으로 갈 때 an은 얼마다? 2다. 이렇게 수렴값을 구해내는데 이렇게 극한을 구하는 방식을 일명 그래프를 이용한 극한이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그래프를 이용한 극한. 알겠죠? 알겠죠? 그래프를 이용한 극한입니다. 그럼 우리 벌써 오늘만 해도 극한 구하는 세 가지 배운 거예요. 극한값 성질, 샌드위치 정리, 그래프를 이용한 극한. 알겠죠? 그리고 이건 출제 빈도가 매우 낮아서 혹시 나오면 이거 하는 줄 몰라서 틀리는 애들이 많아요. 알겠죠? 이렇게 하는 건지 그냥 몰라서 틀려요. 알겠죠? 다 뭐 하고 있어요? 일반은 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안 구해지는데. 쌤말 무슨 말인지 알겠냐? 그러니까 그래프를 이용한 극한이라는 놈이 있다. 이건 일단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아시겠죠?